월세가 너무 치솟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느 후진국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호주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급 절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않은데요. 오늘은 호주의 임대 위기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주 사회가 전례 없는 임대 대란으로 아주 아우성입니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살 곳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난리인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3년 전 2020년 10월에 호주 대도시의 평균 임대료가 주당 538달러, 46만 원 정도였거든요. 엄청 오래 10년 동안 500달러대 초중반에 머물렀었는데요. 지금은 얼마냐? 올해 10월엔 785달러, 약 67만 원입니다. 3년 동안 46%가 치솟은 거죠. 이게 월세 기준으로 하면은 3년 전에 19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280만 원으로 뛴 건데요. 지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1%,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할 판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세가 올랐으면은 아유 좀 싸고 저렴한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집을 구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외곽이고 뭐고 그냥 아예 집이 없어요, 집이. 어느 정도냐면 호주의 공실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호주 전체의 임대주택 공실률이 8월 기준으로 1.2%였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지금 미국이 임대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 공실률은 6.3%거든요. 이게 원래는 공실률이 2%는 돼야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다. 집이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퍼스 같은 지역은 공실률이 0.4%, 그리고 애들레이드는 0.5%로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세입자를 구하는 새집이 하나 나타나면은 거기에 한 번에 수십 명이 몰리는 거예요. 서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주인은 다 따져보겠죠, 조건을. 너 직업은 뭐야? 너 소득은 얼마야? 따져봐서 직업이 시원치 않거나 정규직이어도 소득이 낮거나 하면은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살던 집에선 쫓겨나고 새 집은 못 구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지금 노숙자 시설에는 대기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호주 임대시장은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건데요. 이 공급을 누가 해왔냐? 집주인들이 해왔겠죠?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좀 비슷한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 얘기는 그냥 평범한 개인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 살던 집 있고 또 집 한 채 더 사서 이걸로 세 놔서 그걸로 나 노후 생활비도 벌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어때요?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대출 금리가 뛰니까는 이게 더 이상 세를 주는 게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수지가 잘 안 맞아.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집값이 거품이 엄청 꼈다가 확 떨어졌거든요. 아니 실컷 대출 받아서 샀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또 집값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나 이제 임대 사업 안 할래, 돈도 안 되네 하면서 세 줬던 집을 팔아버리고 이 시장을 아예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어비앤비 아시죠?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호주에서는 엄청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의 중심가에 있는 가구가 딸린 방 2개짜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장기 임대를 주면은 주당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놓으면은 3,500달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나 그냥 귀찮게 임대하느니 그냥 에어비앤비에 빌려주는 게 차라리 더 수익면에서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임대인들이 이거 이제 별로 돈 안 돼 라고 이 시장을 떠났으면 새 집이라도 많이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사실 비슷한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기자재 값도 뛰고 인건비도 뛰고 하다 보니까는 새 집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짓고 있던 공사도 계속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제 짓지 말자 하고 포기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2달 동안 건설 회사 중 560곳이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을 지으려는 욕구도 없고 건설 회사들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니까는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공급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진 건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공급이 문제긴 한데 사실 주택 공급난은 한국하고도 참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호주의 좀 특징은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호주 통계청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인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직전 12개월 동안 인구가 56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가 2,650만 명, 2%가 연간 증가를 했다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민자 수가 4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호주에 1년 동안 유입된 순 이민자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하루 평균 1,200명이 넘는 이민자가 새로 호주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가 이민을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이민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이민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엄청나게 새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민자들이 처음 호주에 왔으니까요. 어디 살지 바로 정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임대로 집을 빌려서 몇 년 동안은 지내다가 그 다음에 집을 살 거란 말이죠. 1년 동안 수십만 명 이상분의 빌릴 집이 부족한 사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호주의 극우 정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즘에 이민을 금지해버리자. 이민 이제 받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호주에서 임대료 뛰고 했던 게 좀 그 전, 이민이 재개되기 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임대 시장은 문제가 아주 많았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이민자들이 막 유입되면서 가뜩이나 복잡했던 이 임대주택난이 더 문제가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민간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확 늘려야 하는 거죠. 호주 정부도 이제야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 우리 공공임대주택 많이 늘릴 거야 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9월 중순에 통과된 법안이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3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라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3만 채라는 목표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이 없어서 난리고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저소득층만 6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더 짓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모자란 거죠. 게다가 이제야 이제 막 법이 통과됐으니까 어디에 지을지 부지를 찾고 또 건설을 하고 입주자 모으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화끈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빅토리아주 정부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 에어비앤비 이용객들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에어비앤비가 아닌 장기 임대로 돌리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또 호주의 야당인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정책, 2년 동안 임대료 동결, 그리고 국가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요. 임대료 상한제 이런 거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격 통제를 하면은 부작용이 뻔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이 임대로 새 나봤자 돈이 너무 안 돼. 나 그래서 이제 이거 접을래 라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상한제 이런 거 도입하면은 아예 그냥 다들 떠날 거 아니에요. 민간 임대 시장이 붕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나오는 관측이 그래서 뭐냐? 임대 위기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호주 집값이 다시 뛰겠구나.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이 꺼지고 호주에서는 집값이 매우 안정세라서 지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요. 임대 위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못 살겠으니까는 나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집값이 뛸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건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살 집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서 공원에서 자고 이런 노숙자로 전락할 신세까지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하니까 좀 씁쓸한 전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